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도현입니다. 자, 지난주에 CPI가 발표가 됐죠. 5%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역시나 시장은 같은 충격을 반복적으로는 잘 받지 않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기저효과라는 부분,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사실 작년 하반기 아주 강력했던 시장,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미국 시장은 시세가 연장이 되고 있는데 경제 지표나 데이터보다는 사실 유동성에 기반한 상승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동성에 뭐 가장 강력한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연준의 스탠스, 그리고 그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서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연준 스탠스와 이런 부분들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목을 좀 집중했던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밤, 내일 밤이죠. 오늘, 내일 이틀간 열리고 우리 시장으로는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확인되는 FOMC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인데 거의 바람은 빠진 것 같아요. 이게 FOMC에 대한 긴장감 자체는 이제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발표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5%가 나왔는데 5%는 진짜 연간 인플레이션으로 보면은 무시무시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워낙에나 작년이 특수했다 보니 작년 4월 그리고 올해 5월 4.2%, 5.0%라는 전년 동기 대비한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일시적이라고 연준이 계속 얘기하고 있고, 사실 이것도 되게 좋은 현상이에요. 연방은행에서 일시적이다, 파월도 일시적이라고 하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인플레는 일시적이다라는 이 정책권자들의 말을 시장이 믿고 있다는 거죠. 정책권자들의 말을 시장이 믿고 있다는 거고, 이건 사실 순진해서 그들의 말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시장도 그렇게 일시적이라는 걸 수용하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 데이터로 보고 있다는 거죠. 뭐 일예로는 5%로 전년 대비해서는 늘었지만 전월 대비해서 물가 상승률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기저가 이제 좀 올라오는, 작년 6월까지가 미국도 락다운이 아주 심했었고, 하반기부터 7월부터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꺾일 것이고, 그리고 쇼티지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차츰 완화가 될 테니까, 뭐 이렇게 극심한 물가 상승은 아닐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난달에 고용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조금 회복은 됐습니다. 4월 데이터보다는 좀 회복은 됐습니다만 5월의 고용 상황도 대단히 그렇게 강하지를 않단 말이에요. 지금 고용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 FOMC에서 기존의 스케줄보다 앞당기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아주 뭐 확률적으로 낮은 상황이라는 인식이 공감대가, 그러니까 시장 마켓이라는 게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바로 미스터 마켓인데, 시장은 6월 FOMC는 뭐 별거 없다. 기존의 스탠스 정도 아니겠느냐. 기존의 스탠스는 이거예요. FOMC의 기존의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완화적이죠. 지금 비둘기파적 포지션입니다. 여전히 미국 경제는 견고하고 유동성은 계속해서 제공하는 상황, 그리고 2023년 금리 인상 포지션,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테이퍼링도 시장의 컨센서스가 2022년 상반기, 아주 빨리 하면은 올해 연말 정도로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정책 스탠스고, 구두 언급, 그러니까 립 서비스 차원에서 시장이 너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견제를 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지나친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은 다스려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코멘트로는 인플레 요인을 좀 경계한다라는 정도의 립 서비스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기존의 입장이거든요. 기존의 입장. 그럼 기존의 입장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그렇게 강한 충격을 받을 만한 내용은 없이 가는. 근데 이건 또 역으로 얘기하면 더 비둘기적으로 가는 건 아닌 거죠. 여기서 사실 더 비둘기적으로 가기에도 좀 완화적으로 가기도 힘들어요. 여기서 더 완화적으로 간다는 건 유동성 추가 공급이나 뭐 이게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결국은 이번 6월 FOMC 이벤트는 그냥 무난하게 지나간다고 시장은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FOMC를 이틀 앞둔 시장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내일 모레 FOMC인데 마구 매수를 하지도 않는 상황이긴 하나 뭐 별일 있겠어 하는 관망세가 일단 지난주 이번 주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좁은 등락이 나오고 있죠. 좁은 등락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 지수는 3258포인트니까 종가 기준으로는 계속 사상 최고가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저기 위쪽에 1월 달에 1월 고점이 3266인데 이거는 장중 고점이라서요. 원래 이제 뉴스에도 여러분 어제 뭐 8시 뉴스에도 보니까 주식시장 사상 최고치 뉴스 나오고 뭐 카카오가 갑자기 8시 뉴스에 나오고 하던데, 이 3266은 이건 장중 고점이고요. 종가상으로는 이미 여기서 돌파가 됐어요. 종가상으로는 이미 고점이 돌파가 된 상태고, 지금 이제 종가상으로는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가는 맞아요. 지수는. 여러분들 계좌는 사상 최고가가 아닐 수 있어도 지금 체감이 잘 안 나오니까. 하지만 시장은 일단은 고점 돌파가 된 게 맞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점 돌파가 됐다고 해서 뭔가 대단히 드라마틱한 상승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제 주관이 이제부터는 들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FOMC 안도할 수 있어. 근데 그 안도가 대단한 랠리는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시장 보면서 제가 계속 드는 생각이, 유동성 장세는 끝났구나. 유동성 장세는 1월달 구간에서 끝난 게 맞구나. 제가 말하는 유동성 장세라는 건 유동성이 지금 축소된다는 게 아니라, 유동성장은 시장이 계속 이렇게 흥분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그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가 지난 12월,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못 사서 안달인 시장. 돈이 넘쳐나서 그냥 사기만 하면 올라가고, 사기만 하면 올라갈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 그걸 좀 좋게 얘기하면 유동성 장세인 거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지나친 버블, 단기 버블이 좀 과열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과열이 좋잖아요. 과열이 돼야 주식이 잘 올라가는데 너무 시장이 지금 차분해요. 근데 이 차분함이 갑자기 흥분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FOMC는 무난하게 지나갈 것 같고, 뭐 어느 정도의 안도성 시세 정도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약간 실적 장세의 성격을 좀 띠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업종 종목별로 실적이나 혹은 성장에 대해서 다시 포커스가 강하게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고, 원래 주식시장이 그런 건 원래 그렇지만 더더구나 올해 1월까지 있었던 이런 그냥 뭔가 이렇게 될 것만 같으면은 마구 사주던 건 아니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밸류에이션이 나와야 되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메리트가 좀 성장이 기대치가 높다 하더라도 숫자가 너무 높은 것들은 매수가 지금 잘 안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제가 요 며칠 동안 보면서 느끼는 게, 성장으로 다시 가는 모습이다. 왜냐면 이게 쇼티지 일단 끝났어요. 그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한 쪽도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시장이 플랫폼,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걸 필두로 해서 자동차 이쪽을 필두로 해서 왔던 이 성장 산업들이 올해 들어서 많이 부진했어요. 이유는 아시다시피 그쪽에서는 뭐 수급의 클라이막스를 1월 달에 한번 쳐버렸고, 그 자리에서 오히려 산업재들의 실적 개선, 기저 효과로 인한 서프라이즈한 실적 개선이 나왔고, 그리고 백신 효과로 인해서 빠르게 서비스 내수 쪽에 회복 기대감이 나오면서 그쪽으로 순환매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 바퀴 순환매가 쫙 돌고 나서 보니
시장은 레벨 다운까지는 아니고 올해 하반기 내년도 이익 컨센서스도 뭐 좌우간 볼륨으로 보면 좀 높아졌으니까 고평가 논쟁도 약간 약화된 거예요. 기수 숫자는 그대로인데 이익 전망치가 내년도 이익 추정치가 또 올라가 버리니까 PE 밸류 우리 가장 쉽게 보는 게 뭐 이익 관련한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멀티플이 좀 낮아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공감대는 생기지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연말 올해 연초만큼 흥분하진 않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자 이제 올해 하반기 또 실적이 뭐가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바퀴 싹 돌았잖아요. 경기주, 뭐 서비스업까지 한 바퀴 싹 업종의 순환매가 나오고 나니까 다시 시대 상황을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경제 환경이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저는 경기주 그래서 나쁘게 보지 않아요. 경기주는 쇼티지 상황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쇼티지 상황은 좀 약해졌겠지만 경기 수요가 내년에 더 있을 테니까 경기주 많이 떨어지면 오히려 저가면서 또 해도 되고 그런데 이제 그와는 별개로 그쪽은 이제 최근에 고점 찍고 매물이 소화되고 있고 역으로 올해 쉰 뭐 2차 전지, 친환경 관련 섹터, 뭐 자동차, 반도체 이게 시대 환경은 또 여전히 제일 나은 거 아니냐라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종 섹터에 대한 필터링 과정에서 다시 원점으로 큰 순환이 한번 쫙 내수 서비스 유틸리티까지 통신주도 움직였으니까 한전까지 움직였고 그러니까 내수 서비스 유틸리티까지 민감주부터 해서 실적의 개선 순서대로 쫙 한 바퀴 돌고 나서 지금 다시 이 상황에서 시장 지수가 3,200대를 넘어서 뭐 3,300을 가든 400을 가든 좀 더 올라가는 동력이 있다면 그 동력은 어디서 나오겠느냐로 놓고 보면 다시 플랫폼, 2차 전지, 자동차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시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황이 크게 정리하면은 FMC를 오히려 6월 FMC를 앞두고 인플레, 긴축, 뭐 테이퍼링에 대한 타이밍 걱정 뭐 이런 게 약간 완화되는 우리가 테이퍼링은 사실상 시점은 거의 다 비슷하게 생각하잖아요. 올해 연말 내년 연초. 예. 근데 그걸 언제 직접적인 코멘트를 해서 시장이 한번 단기 충격을 받든지 혹은 단기 충격을 받지 않든 뭔가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 그 불확실성이 내일 모레를 기점으로 일단 단기적으로는 제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 기존 스탠스구나. 그러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예상하는 게 잭슨홀 컨퍼런스 이게 8월 잭슨홀 미팅 8월 말이니까 7월 FMC는 7월 말에 있는 7월 FMC는 컨퍼런스 없는 FMC니까 거기서는 원래 큰 정책이 잘 안 나오거든요. 뭐 그러면 8월 그리고 이 테이퍼링이라는 게 미국만 해서는 달러 디펜스가 안 되니까 아마 전방위적인 이제 유동성 공급은 이제 좀 줄이자라는 이런 스탠스가 잭슨홀 미팅에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장의 중론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6월 FOMC 지나면 7월, 8월 짧게 한 달, 길게 한 2달 정도는 이 스트레스에서 조금 빠져나올 수 있지 않냐. 물론 7월 말에 미국도 부채 한도 상향권이 있는데 그건 뭐 당연히 부채 한도는 올라갈 테고 그런 점 감안하면은 한 2~5달 정도는 그래도 다시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추가 유동성에 대한 공급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선을 그어드렸는데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넘어가는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국면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예상은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 위쪽으로 뭐 공간은 그렇게 되면 한 3,000 많이 나오면 3,400까지도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마구 빠르게 막 랠리 형태라기보다는 좀 뜨끈뜨끈한 움직임이 아닐까. 막 확 뜨겁게 달아오르는 시세보다는 이걸 좀 확대해서 이건 제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난 뭐 5월 말 6월 초 같은 이 정도 이런 정도 올라갔다가 좀 쉬고 또 요 비슷하게 슬금슬금 올라갔다가 좀 쉬고 이런 식의 완만한 조금 더 우상향 정도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은 되게 뜨겁지 않아요. 근데 그걸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도 보면은 여전히 거래 대금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뭐 FOMC 우려가 완화됐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막 들어오고 이러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도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고 개인들의 예탁금도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수급 상황은 뭐 FOMC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주식시장에 대기 자금들이 막 들어오고 이런 양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 FOMC가 6월 FOMC가 불확실성을 좀 제거해 준다 하더라도 아주 뜨겁지는 않을 수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막 분위기를 갑자기 제가 뭐 가라앉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 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속도에 따라서 내가 매매를 얼마나 고강도로 매수를 하느냐, 혹은 주식을 얼마나 압축을 하느냐, 업종 섹터를 좀 더 다양하게 분산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가느냐, 이런 공격과 안정을 얼마나 조화롭게 포트폴리오를, 물론 이 포트폴리오 개인들은 저는 포트폴리오 매니저처럼 주식해야 된다고 보는데 좀 더 이 밸런스를 맞추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의 속도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저는 뭐 고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올라가면 3,400도 가능하지. 밸류가 이제 낮아졌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빠르고 화려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지수가 고점이 넘어갔어도 여러분 이 정도 각도면은 사실 이건 박스에 가까운 각도거든요. 이 정도 각도는 되게 뜨거운 상승은 아니거든요. 옆으로 가는 거에 가깝지 않나. 그죠? 이 정도 각도죠. 이 정도 각도. 이 완만한 각도. 이 작년 2019년도 하반기도 그랬거든요. 올라는 가는데, 여기죠. 왼 좌측에. 올라는 가고 있는데 뭐 되게 막 흥분되고 막 화려하지는 않은 그런 시장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공교롭게도 이 각도가, 제가 그어놓은 이 각도는 얼추 비슷하네요. 얼추 비슷하네, 이렇게 보니까. 그죠? 비슷한 각도네, 이렇게. 그런 정도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거의 유동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렇고, 업종 종목들로 좀 놓고 보면은 지금 변화의 조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보시면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게 지금 오늘 얘가 시장이 좀 힘들 때 잘 쉬긴 했어요. 분명히 예쁘게. 그죠? 이게 2차 전지 쪽, 그래서 제가 SK이노베이션 움직이는 거 보면서도 드는 생각이, 뭐 소재주나 이런 게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SK이노베이션이 제일 강하게 들고 일어나는 건 뭘 의미하느냐. 뭐 최근에 유가에 대한 흐름들도 없지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이게 싸거든요. 2차 전지 쪽에서, 특히 셀 기업 쪽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제일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고, 이런 모습들. 이게 지금, 그리고 이게 유동성장이면은 SK이노베이션이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막 불이 확 붙어야 되는데 그걸 안 붙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면 2차 전지 소재들이 캐파 싸움 하면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은 크지만, 눈높이 자체가 같이 올라와야 돼요. 소재는. 그런 모습들이 보면 이게 시세는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매매가 오고 있고 카카오가 올라가고 있고 다시 성장 쪽으로 오고 있는 건 맞는데 그 강도가 작년 하반기 같이 뜨겁진 않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 조절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때 같은 속도를 기대하면서 마구 여러분들이 주식을 막 추격 매수를 할 정도의 에너지는 좀 아니지 않나 싶다는 거예요. 사시더라도 약간 누를 때 산다든지, 그리고 기대 수익률을 목표치도 좀 시간을 조금 한 달, 두 달 이렇게 잡고, 예를 들어 한 5에서 10% 본다면 한 두어 달 잡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속도 조절은 매수 강도, 보유 기간 설정에 되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로서는 2차 전지는 SK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소재 쪽은 LNF 오늘 유상증자 시세 하락이 나왔고, 에코프로 BM, 뭐 LNF 이런 걸 중심으로 봐야, 이게 에코프로 BM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치고 나가질 않죠. 그죠? 이게 작년 하반기 같은 시장이었으면 얘네가 이게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갔어야 되거든요. 더 강하게. 근데 이 강도가 그렇게 뜨겁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성장 기대감을 꽤나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서 아주 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싼 쪽으로 돈이 좀 몰리는 게 아닌가. SK이노베이션이 그 저가 메리트가 강하니까.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오늘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밸류를 좀 많이 보고 있지 않나 시장이. 그래서 밸류를 많이 본다는 건 유동성장이 아니거든요. 유동성장은 꿈을 많이 봐야지 숫자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장세를 분명히 가고 있고 시장 유동성이 약해지다 보니까 막 꿈을 쫓아서 막 그냥 마구 지르던 그 시세가 아니다. 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속도 조절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친환경 관련 섹터들도 비슷하죠. CS 윈드 같은 것도 보면은 조정 마무리하고 다시 일어나려고 시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뜨거웠던 그 시장이었으면 사실 이 정도 분위기면 얘도 여기 치고 나오고 막 고점 시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되게 차분하잖아요. 아직까지. 이게 뭐 FOMC에 대한 약간의 관망세가 아직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아직은 그렇게 크게 안 찍히기 때문에 마구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1월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숫자 뭐 나중에 봐도 돼. 될 것 같아. 그럼 그냥 막 샀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강도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속도나 레벨 조정을 좀 뭐 예를 들어서 이번 FOMC 지나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한 7월 말 정도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무난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거기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욕심을 내서 너무 많이 움직이게 되면은 조금은 뭐랄까 내가 기대하는 속도보다 너무 빠르지 않아서 오는 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오히려 좀 느긋하게 여전히 조금은 느린 속도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비슷하게 여러 가지 종목군들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시간상 몇 가지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돕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공개 방송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부연을 할게요. 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양상이냐면 하이닉스로 이제 반도체를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준을 지금 반도체 소부장 여러분 되게 힘들죠. 주가 안 움직이잖아요. 떨어져서.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아시다시피 반도체 슈퍼 사이클 이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마치 반도체 그냥 계속 올라갈 것처럼. 그런데 까놓고 보니까 눈높이가 좀 낮아졌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엄청난 실적 올해 1분기 같은 실적을 계속 내지는 못할 것 같은데 살짝 갸우뚱한단 말이에요. TSMC 매출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뭔가 언택트 수요 마무리된 것 같은데 그리고 서버만 갖고 그렇게 많이 갈 수 있나? 약간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모바일 향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도 장기 플랜이라서 당장 숫자 많이 안 찍힐 것 같은데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수요도 어느 정도는 되고,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번 마디에서 되게 선두 역할을 하지는 제가 볼 때는 아닐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또 싸게 팔면은 더 물량 털릴 가능성이 높아요. 매수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여기 말씀 12만 이하에서 사가지고 기다리면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하이닉스처럼 뭐 예를 들어서 장비 소부장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뚝 찍어서 좀 말씀 몇 개 드리. PSK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은 이제 P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광공정 쪽에서 스크랩이니까 세정 장비니까 괜찮잖아요 뷰가. 근데 이런 거 이렇게 따라가면 못 먹고 지금처럼 2중 3중 저점을 확인하고 있을 때 요렇게 저가 매수 지금 이거 별로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가 매수 해가지고 기다리면은 또 한참 인내하면은 다음 레벨로 다시 한번 올려주는 이런 식이 아닐까 반도체는. 그래서 반도체 시장 수익률 지금 좀 하회하고 있는데, 그죠? 시장을 뭐 아웃퍼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가 매수해서 기다리는 건 괜찮지 싶어요. 반도체 힘든 분들 많으신데 그렇게 저는 보시는 게 제일 타당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철강화학 대표적으로 많이 떨어진 화학주 요것만 보고 마무리를 합시다. 대한유화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대한유화나 뭐 금호석유 이런 종목들 요게 이제 코로나 특수를 좀 누리기도 했고 성장 기대감도 좀 있었고 한데 이 고점 대비 40% 떨어졌어요. 여기서 반등은 나올 거예요. 금호석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다시피 엔비라텍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특수를 누렸잖아요. 그거는 끝났어요. 그런데 경기가 좋아지는 건 분명하거든요. 코로나 특수는 이제 지나가고 경기 수요가 온다는 거죠. 석유화학은. 하지만 속도는 그 쇼티지보다 느릴 테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가 매수해가지고 기다리면 다시 반등 가능할 거고 상승 속도가 이제 느려지고 완만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지금 뭐 큰 주요 종목군들 거의 뭐 아마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이따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